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393만원입니다. 393만원에서 오늘 마이너스 5만원입니다. 어제 플러스 7만원이고 오늘 마이너스 5만원이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급격하게 손실이 크게 나오는 건 이제 조금 방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 당일 승부를 보기 위해서 종목을 몰아서 한 종목에다가 집중 매수했을 때 손실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그때처럼 크게 뭐 확 나오진 않고 안정감을 가지도록 조금 안정성은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댓글에 투자금이 1000만원인가요? 전업인데 1000만원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1000만원이 아니고요. 866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전업 투자한다고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초반에 손실이 발생해서 지금처럼 제가 20% 손실 났는데요. 현재 5월달에 시작해가지고 20% 손실인데요. 만약 1억으로 시작했다면 2천만원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 손실 나고 8천만원이 남아 있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쫓기게 되죠.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업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하다가 많이 벌려다가 많이 잃어버리면 회복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866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866인 이유는 5월달에 제가 4월 말인가 전업할 때 이게 왜 866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여유자금으로 순수하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집사람하고 어떤 자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에서 줄어서 866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866만원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게 제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내년 4월까지 지금 3월 말까지로 지금 정했습니다. 가족 회의 해가지고 4월달부터는 일하러 나가기로 약속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이 투자금이 2천만원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그 자금으로 4천을 만들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투자 소질이 없구나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아있는 돈은 스윙 투자나 장기 투자 관점으로 우량한 종목 몇 개 묻어놓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 이렇게 묻어놓고 일하러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 벌러 나가야 되는 어저께 1억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직접 땀 흘려서 일하러 대충 여담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투자금이 이 돈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69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익 손실을 번갈아 하면서 1500까지 갔다가 1600까지 갔다가 다시 700까지 내려오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요. 열심히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면 다시 이 돈이 1000만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미증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 뭐 하락 쳤을 때는 이런 현상을 자주 봤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해서 급락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통제가 어려워가지고 봉쇄 조치를
한 달 동안 봉쇄 조치를 한다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생필품 사러 나가고 이런 건 되는데 그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는 뭐 이런 쪽에 강력한 봉쇄 조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 하게 되면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정시를 던지는 이때를 연상할 수 있죠. 3월 달에 봉쇄 조치 하면서 그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될 때 내려왔다가 봉쇄 조치하면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그 돈을 그냥 그 생존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제가 올 스톱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연상하면서 지금 봉쇄하니까 이제 이때가 생각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한 이 정도 위치죠. 이때쯤. 그래서 밑으로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을 상당히 가지게 하는,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 근데 이제 조금 그 완전 봉쇄를 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확진자 확 늘었을 때 2단계 다음에 3단계 가야 되는데 확진자 확 느니까 뭘로 갔냐면 2.5단계로 갔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 3단계 가버리면 그 경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2.5단계 이렇게 해갖고 봉쇄를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큰 위기를 넘기고 지금 확진자가 100명대로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완전한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한 봉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봉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약간의 희망적인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보시면 독일 증시가 지금 그 유럽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유럽이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나은 듯한, 앞에 지지선도 조금 있고 해서 조금은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지금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만 있으면 그걸로 해서 또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추가 부양책이 협상이 난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봉쇄 조치, 부양책이 난항인 이런 상황들로 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이 미증시 급락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하고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것은, 제가 가진 그 종목이 조리독방 관련주였기 때문에 간밤에 또 고병원성이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갖고 있는 조리독방 관련주만 꾹 쥐고 가만히 있으면 큰 손실을 안 보겠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코스닥 지수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밀리다가 장막판에 쭉 해서 1%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미증시가 급락해 있는 이 상황에, 미증시가 급락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합도 아니고 1%나 상승시켜 버리는 걸 보고, 와, 이 대단한 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 5,300억, 코스닥에 800억, 선물을 한 6천억 정도 매도하고, 콜 45억 매도, 풋 76억 매수해서 완전 하방으로 그냥 쫙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올린 거 보고 거래소는 조금 약한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못 들어올리고 하락을 마감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힘이다 하고 또 한번 놀랬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했지만 미국이 아직까지 한 8만 명, 7만 명대인 것 같아서 되게 큰 충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합니다. 지금 악재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도 약간의 혼란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해서 바이든이 한 11% 정도 앞서고 있다가 최근 뉴스에, 어제부터 뉴스가 약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인가 거기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역전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 부분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따라잡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더라도 지난번 그 클린턴 후보하고 할 때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앞섰는데 트럼프가 당선돼 버렸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는 그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그 목에 힘을 주고 강력하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고, 바이든은 왠지 그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강한 미국 뭐 이런 쪽으로 그 미국인들이 좀 찍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대선이 정시에 가장 악재로 작용할 때가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를 두 사람이 한쪽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한쪽이 승복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비슷하게 나와버렸을 때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랍니다. 이번에 또 우편 투표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편 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표가 두 사람이 박빙으로 끝나버렸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불복 선언을 해놨죠 미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상당 부분 또 재검표를 비롯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게 정치의 가장 큰 악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될 것 같은 정치의 가장 악재가 될 수 있는 대선 투표 후에 그 혼란까지도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들어올리는 힘으로 봤을 때 국내 정치가 강한 건 맞지만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한 8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가 오늘 6천억 정도 매도해버려가지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2,5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물은 진작부터 다 팔아먹었으니까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선물을 거의 다 팔아버리고 포지션이 뭐 2,500 정도면 이거 순식간에 다 팔 수 있으니까 포지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다음 콜옵션을 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풋을 100억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증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아래쪽으로 확 빼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하지 않고 그냥 그 쭉 빠지도록 냅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반등은 했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내일장까지는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장중 특징주인데요. 특별하게 뭐 그 정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너무 불투명해서 올라가고 싶은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이 급등하는 종목 아주 아이비 투자 이거 아침에 이렇게 눌리길래 이거 그림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한번 노려봐야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딴 종목 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쫙 빼올리고 상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뉴스 하나 뜨면 데일리 블록체인 이 종목도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 PSI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이 세 회사를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이 삼총사가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고 얘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밀렸고 케어랩스는 좀 약한 모습 이런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락 있었던 뭐 시수석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뜬금없이 그냥 팍 꽂히는, 상한가 꽂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이 있었는데 이걸 예상하고 잡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장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고, 제가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걸 많이 해봤는데요. 그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제가 실력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웰크론을 한번 해봤거든요. 매매를. 아침에 그 코로나 확산세가 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뉴스와 함께 증시가 급락 갭으로 떨어지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지금 그 시젠이라는 종목이라든가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한국알코올 같은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인공호흡기 관련주인 메가이시스 이 종목도 움직였고 파버나인도
떴다가 약간 밀리는 이런 정도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마스크를 봤는데요, 관련주를. 최근에 마스크가 그 수출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외국에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인가 이게 부산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의무 착용 이거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 해서 마스크 관련주 중에 웰크론하고 KM하고 뭐 시노펙스 이런 종목 봤는데 웰크론이 제일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쭉 올라갔다가 밀리고 여기서 빠져가지고 다시 들어 올리길래 이게 이제 올라가겠다 싶어갖고 샀는데 못 들어 올리고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면서 여기서 한 3만원 정도 손실 났습니다. 오늘 5만원 손실 중에 이 웰크론 여기 들어갔다가 손절하면서 3만원 정도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잘 가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면 그냥 확 빼버리는, 꼬리를 달고 그냥 밑으로 쫙 빼버리는 이런 증상이 최근 들어서 꼬리 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타하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시장이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또 소질도 없고 그래서 안 맞겠다 싶어서 올라가지 싶은 어떤 종목들을 잡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그냥 꾹 참고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단타 한번 해보다가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손절하고, 오늘 그 제가 추가했던 종목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조류독감 관련해서 이글벳, 제일바이오, 체시스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드론 관련해서 네온테크 50만원 가지고 있었고, 오늘 KM이라는 종목을 50만원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웰크론이 이게 앞쪽에 워낙 이 매물대도 많고 자꾸 눌러버리길래 조금 그래도 묵직해 보이는 KM을 잡았는데 종가에 잡았습니다. 14,050원에 잡긴 했는데 잡고 나서 또 살짝 후회됩니다. 이게 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마스크 쪽에 수요해서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KM을 5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네온테크는 드론 관련해서 좀 길게 보고 가져가도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 들어올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좀 아까운 게 50만원치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50만원치를 다시 샀어요. 샀는데 이게 괜히 샀나 싶어갖고 다시 본전에 팔아버렸는데, 팔고 좀 있다가 갑자기 확 떠올라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놔뒀으면 그나마 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드론은 앞으로 각광받는 어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쭉 가지고 가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종목입니다. 조리독감 관련한 종목이요. 이게 진짜 솔직히 좀 상당히 속상합니다. 이거 체시스가 대장으로 봤는데요, 이게 시간 외에서 움직이네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다가 오늘 화병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최근에 조류독감 분변 철새 분변 검사해 가지고 충북 어디 거기에서 첫 번째로 검사했을 때 고병원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조류독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했는 걸 그냥 설명드릴게요. 고병원성 나왔을 때 이때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왠지 느낌이 양봉 나오길래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뉴스가 나오겠다 싶었어요. 뉴스 나오기 전에 그날 매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나왔어요, 생각외로. 그래서 고병원성 나와갖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기업으로 뜨고 나서 눌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다시 또 들어 올렸습니다. 올리고 지금 3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인 결과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들어간 게 어제 저녁 때 고병원성으로 또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건 중에 2건이 고병원성이고 1건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 번째 것도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미처 다 못 봤는데 시간에 강한 걸로 봐서 그것도 고병원성인가 싶기도 살짝 한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연속 두 건이 고병원성이었기 때문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 가축 쪽으로 전염되면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병원성이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못 올라가고 체시스는 대장으로 봤던 체시스는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병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팔아버리려 그러다가 지금 시장 상황도 불투명하고 또 고병원성 나왔는데 이걸 그냥 판다는 건 또 그 제가 매수할 때 하고 좀 그 기준을 깨는 거라서 고병원성으로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고병원성이 나왔는데 여기서 팔아버리게 되면 어떤 기준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손실 보더라도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세 종목 전부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했는데 이 시간 외에서 그 체시스가 한 3%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리독감 관련주는 이글벳도 상승을 했네요. 시간에 제일바이오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시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디텍이라는 이 종목은 그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 돼지열병 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급등하다가 쫙 밀려서 꼬리 길게 달고 다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오늘 모양이 좋아 보였어. 종가 부분에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그냥 시간 외에서 사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매수 잔량이 한 20만 주 사여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금 한 2.5% 정도 떠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도 내일 장 시작할 때 많이 안 뜨면 한번 노려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는 못했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한번 노려볼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류독감 무슨 뉴스가 있나요? 이게 장중에 계속 가만히 있다가 시간 외에서 뜬금없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방송 끝나고 제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도 지금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그 요일도 내일이 금요일이라서도 상당히 안 좋죠. 만약에 미증시가 오늘까지 빠져버리면 내일 금요일이라서 그 부분으로 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면 추가 봉쇄 조치해서 증시가 더 하락할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위험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못 봤던 부분 혹은 제가 이야기했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분석해보고 내일 방송할 때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조리독감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